코인 왕자입니다. 오늘 전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빠지는 코인들을 보면은 한 10개 정도. 이거 빼고는 시장이 좋습니다. 다 빨간불이네요. 적게 가는 코인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 양봉 캔들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지금 장중에 5%까지 찍었죠. 살짝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 가장 짧은 구간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극복해 줄지가 문제일 것 같고 아직 도달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지금 1억 6,100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정도 되면 가격 변동이 생겨서 이탈 자리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1%가 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이 진짜 상승일까? 이제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직도 이제 시장을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뭔가 진짜 출발인가 아닌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딱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매집하시면 됩니다. 다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사 모아가야 됩니다. 모아가야 돼요. 모아가면은 반드시 효과를 볼 텐데 어느 쪽에 대한 긍정적이냐? 당연히 중소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쪽으로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매집 형태로 간다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뭐 5%더 올라가고 10%더 올라가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쪽 구역에 있을 때 여기서는 뭔가 매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있을 때 뭐 사 모아가고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 사이에서 변동폭이 많게는 10에서 20%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 바닥부터 상단까지 오는데 한 20% 정도 많게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코인별로 올라오는 부분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인데 여기까지만 해당이 되고 만약에 이 박스 상단이 뚫린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제 매집을 못 합니다. 이게 매집할 수 없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갔습니다. 상승이. 이거 다 올라가고 나서 매집한다.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진 않아요. 이번에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뭔가 앞전 고점이 뚫린 것도 아니고 이더리움처럼 계속 N자 패턴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그림이 등장하기 전까지 즉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이더리움 반등 잘 나왔거든요. 6월 9일하고 10일 날 보면 하루에 막 5%씩 저 이틀 만에 10%를 찍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역에서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이 이런 반등이 되든 상단에서 이런 반등이 됐든 중간에 반등이 됐든 매집할 수 있는 포지션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주도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강세인 거는 일부 메이저 코인하고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중소형을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거마저 놓친다 그러면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 현재 대비했을 때 아까 봤었던 10에서 20% 사이에 구간만 허용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제가 봤는데 다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일부, 중형 일부, 소형 일부를 보니까 아직도 뭐 나쁘진 않다라는 부분이 잡혔고 여기에서 상단이 뚫려버리게 된다면 그냥 가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언제 얼마까지 갈 거냐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가격이 얼마까지 갈 거고 몇 프로 올라갈 거고 그런 것보다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아직 출발 직전입니다. 그러면은 뭘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이런 어떤 이더리움의 상승, 대장이 항상 주도를 하잖아요.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열심히 올라가 준다는 거는 앞으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가져가는 게 좋겠죠. 만약에 메이저 형태로 나는 끌고 가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XRP도 오늘 장중에 10%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런 코인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거래가 이게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상황에서 조정받고 올라오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락 이후 단기 반등인데 이거는 이더리움 형태랑 좀 달라요. 이더리움은 조정받고 올라가는 단기 돌파 형태인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가격이 또 여기가 형성이 됐죠. 한 530만 원짜리가 뚫린 상태고
XRP 같은 경우에는 4,500원인데 올라가게 된다면 5,000원에서 5,5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한적인 상승이 될 것 같고 1,000원 올라가면은 한 10% 되지 않겠어요? 아니 20% 정도? 지금부터 계속 간다 그러면 예, 그 공간이 잡힐지 대신에 이제 그 정도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바뀔 겁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더가 지금 주도해서 땡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메이저, 뭐 중형, 소형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반에는 어떻게 가냐면 똑같이 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요. 약간 오차 범위가 있겠지만 만약에 뭐 메이저가 세다, 중소형이 세다 그래도 아마 중소형이 뒤에 가서 세질 거고 앞에는 메이저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메이저는 약해지고 중소형이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런 구조는 항상 알트 강세일 때 나왔던 구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XRP도 치고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이 됐을 때 약세 전환, 즉 조정을 받고 뭐 찔끔찔끔 다시 간다든지 비트처럼 대신에 중소형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일반 메이저하고 따지면 범위 공간 자체가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강세로 가고 있는 뭐 팬들 2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죠? 20% 그다음에 멘틀 뭐 이런 코인들 보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렸다 조정받고 가는 코인이나 이런 코인이나 특별하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단 포지션 보게 되면은 대형 코인들이 많죠. 대형 코인들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이 대형 중에서는 일부 괜찮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못 간 코인들이 있어요. 대형인데. 그런 코인들이 있고 너무 잘 올라간 코인들이 있고 분류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류가 돼서 높이 올라간 거 말고 좀 낮게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이 좀 둔했던 대형 코인이나 메이저를 건들면 괜찮고 중소형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뒤에서 가장 못 가고 있는 뭐 쿼크 체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쿼크는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 좀 쉬어간다 이런 가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베이직도 최근에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도 보면은 이런 걸 매집 구조로 가시면 됩니다. 뭐 크게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총이 낮았던 어떤 시아 코인 이런 거 그냥 매집 형태 아하 토큰 이런 거 매집으로 그냥 가도 되지 않겠어요? 못 갔잖아요. 못 갔는데 내가 사고 나서 못 간다고 막 울면 또 안 되고 어떻게 아, 이 박스 라인, 이 박스 구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똑같이 한번 또 올라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이더로 가정한다면 이더가 5% 올라가줬는데 내일 또 5% 가고 모레 5% 가서 약 10% 정도 도달하게 되면은 얘는 중소형 코인들은 천장이 뚫립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다 놓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메이저를 많이 놓쳤다고 한다면 중소형, 메이저를 공략하고 싶다면 저평가 코인들, 메이저 중에서도 모강 코인들 그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서 반드시 안전하게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다는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 중소형 코인들은 대부분 다 이더리움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 시세가 죽지 않으면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깨지지 않으면 XRP가 괜찮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맞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 이더리움도 중소형 코인들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얘기했었던 비트코인의 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종가가 성립되고 나서 값을 다시 구해봐야 되겠지만 1억 6천까지도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1억 5,800에서 900, 뭐 1억 6천으로 계속 붕괴 시점, 즉 손절가 기준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해서 시장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공략할 건지 비트가 이탈이 만약에 돼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안 나오면 이더리움을 계속 따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더 올라가는 거에 지금 비트는 한 20%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이더리움 대비.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주면 뭐 고맙고 만약에 이탈 포지션이 잡힌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어떤 조율을 또 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길이 좀 갈린 거는 비트와 메이저 코인들의 연관성. 대신에 이제 얘네는 일부가 고평가된 코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저평가는 제외. 이더하고 중소형 코인들. 자, 이런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붙을 거냐, 이쪽으로 붙을 거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트 쪽으로 아니면 이더 쪽으로 어느 쪽으로 될지. 이번에 비트와 이더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 형태가 나타날지 아니면 현저히 비트가 따라오지 못하는 이더 강세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